학생단이 할 수 있는 오디언스 인사이트하고 저희처럼 전문가에게 할 수 있는 오디언스 인사이트하고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단 문제의 동일한 합일점 뭐냐면 사회가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한 관심은 끊임없이 가져라. 두 가지 형태의 근거를 제공합니다. 첫째, 뉴미디어가 기존 미디어를 제태한다는 미디어 대체 가설이 옛날에는 지배적인 일이었는데 최근에 멀티 플랫포밍 보니까 저게 전부가 아니더라. 사람들은 능력이 무한대로 발휘해서 텔레비전 보면서도 스마트폰 하고 그죠? 여러분 중에서도 우리는 지금 워낙 클래스가 아주 밀집됐으니까 못 그러는데 한 50명 이상 강의 들어가는데 여러분 가서 보십시오. 선생 말을 듣고 있는 것 같아도 손은 문자 보내고 그죠? 이거 놓고서 야 너 뭐해 그러면 선생님 필기하는데 그러는데 이렇게 제치고 있고 그죠? 동시에 하지 않습니까? 미디어 대체 가설 A가 B를 완전히 대체한 생각하는데 결코 그게 100%가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이제 시간 재분배 가설이요. 아까 말씀드린 사람의 하루 시간이 24시간인데 텔레비전 보고 신문 보고 휴대폰하고 PC하고 또는 이를 동시에 이용하는 시간까지를 다 합치니까 하루가 30시간 이상으로 늘어나는 계열로 되더라는 겁니다. 컨텐츠 소비 행위를 중심으로 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 컨텐츠는 주로 밤 8시부터 10시까지 되는 거야. 그건 드라마의 실시간 방송을 하는 드라마 제작자는 그렇게 생각하겠죠. 5년 전만 하더라도. 그럼 지금 어떡합니까? 실시간 방송이 끝나고 나면 곧바로 2,000원 정도 되면 프리미엄 뷰로 집에 가자마자 따로 볼 수 있죠. 그죠? 그러면은 그 사람이 생각하는 방송 시간은 밤 10시부터 10시가 아니라 밤 11시일 수도 있는 겁니다. 저렇게 개념하면 사람들이 소비하는 하루 시간이 24시간 개념이 아니더라는 거죠. 다르게 말하면 비즈니스 기회는 수없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예전에는 불가능했던 단계에서 가능했던 단계가 녹화기, 그죠? VTR 녹화기 생겼을 때. 타임 시프팅. 시간을 이렇게 옮겨서 볼 수 있다. 예약 녹화 걸어놓고요. 그죠? 근데 최근 들어서는 예약 녹화뿐 아니라 무수히 많은, 야, 너 텔레비 봤어? SBS 봤어? 별거대 봤어? 아까 뭐라고 했어? 그 장면 봤니? 그죠? 클립형으로 나누는 시간이 오니까 누구든지 필요한 아이템을 소비할 수 있는 시간이 무궁무진하게 제공되어 있는 겁니다. 매스미디어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제공자 입장에서는 그 소비시장이 예전에는 집일 거라고 생각했죠. 영화는 어떡합니까? 극장일 거라고 생각했죠. 근데 요즘 들어서 미디어에서 관심 있는 사람, 스마트폰에 관심 있는 사람이 가장 주의 깊게 관찰하는 소비시장 중에 하나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지하철 공간입니다. 지하철. 여러분 지하철 타고 다닐 때 요즘 무료 신문 보는 사람 없죠? 거의 없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예전에 눈 둘 데 없어가지고, 그죠? 바라보던 옥외관, 그죠? 지하철 내부에 광고 붙이는 거 요즘 거의 없죠. 요즘 뭐 합니까? 전부 다 고개 숙이고 자기 거 봅니다. 그 공간을 하루에 1,500만 명이 이용하는 지하철 공간을 어떻게 스마트한 콘텐츠 소비시장으로 이용할 거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 재분배가 서는 거죠. 새로운 미디어 도입 시에 생활시간 전반에 걸쳐서 시간의 재분배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인간 행동 전반에서 미디어 콘텐츠가 어떻게 소비되는지를 관심 있게 봐라 하느냐. 이제 이건 기존 연구 중에 하나를 설명을 했는데 제가 여러분한테 설명드리고 싶은 요겁니다. 추천한 이거보다도 여기 아랫단에 보시면 미래 소비자의 행태 변화는 생물학적 숙성 과정에 따른 연령 효과. 말이 어려운다. 선생님들은 왜 이렇게 말을 이렇게 쓰는지 모르겠어요. 다르게 말하면 나이 젊었을 때는 인기가요, 가요 톱10이 좋은데, 그죠? 나이 들어서는 가요 무대가 좋은 겁니다. 저게 연령 효과입니다. 그죠?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보면 역사적 사건이나 사회적 경험에 의한 효과에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겁니다. 아까 제 학번 말씀드렸죠. 51인데 나이가, 그죠? SNS 하죠. 카톡 하죠. 그죠? 페이스북 하죠. 그죠? 기타 등등 합니다. 제가 60대에서 안 하겠습니까? 하죠. 근데 지금 생각하는 우리 60대 선배들은 이거를 관심 있게 경험해보지 못한 분들은 아마 안 하실 거예요. 여전히 그냥 편하게 보는 텔레비전이거나 인쇄에 대해서 기자들이 쫙 게이트키핑해서 오는 기사가 좋을 겁니다. 근데 저는 필요해서 검색해서 봅니다. 이런 경험이 60, 70까지 간다는 겁니다. 그럼 단말기 제조업자는, 컨텐츠 제조업자는 뭘 하면 됩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는 이 단말기에 가장 적합한 화면 크기는 이 정도인데, 그죠? 최근 갤럭시 5는 5.1인치까지 갔지 않습니까? 여기에 역사사극이라고 말 300마리가 달리는 몹시인이 필요 없는 겁니다. 뭐가 필요합니까? 지하철 공간에서
귀로 이어폰으로 들으니까 적정한 음량 레벨을 조정하고, 그죠? 그 다음에 자막으로 모든 게 이해되니까 자막으로 설명해주는 그런 형태의 드라마가 더 필요할 거라는 겁니다. 그렇게 경험한 세대는. 그러니까 텔레비전에서 만든 거 그대로 통으로 스마트 미디어 갖고 와서 방송하거나 그 콘텐츠 구매하는 상황이 앞으로 없어지니까 대규모의 돈을 마련하는 매스미디어 작품이 아니라 소규모로 특정 단말 형태에 맞는 형태의 콘텐츠 제작이 유용할 거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 연령대별에 따른 숙성 효과도 필요하지만 내가 나이가 어릴 때, 나이가 적을 때 이용했던 그 매스미디어나 콘텐츠 이용 경험이 나이 들어가면서 그대로 동반돼 가니까 다르게 말씀드리면 10년 뒤에는 50대인 제가 60대가 되면 스마트폰의 이용, 현재 내가 경험하는 공유를 그대로 갖고 갈 겁니다. 지금 60대 시장하고는 전혀 다른 구조가 되겠죠. 다음 달에 말씀드린 것처럼 향후 미디어 콘텐츠에 매력된 지금 뭐가 유용할 거냐 이거 보지 말고 마치 항공요격 하듯이 여러분 비행기 여기서 쏘아 맞추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 머리 바로 이거 쏘면 지나가 버리죠. 그죠? 제가 속도로 지나가면 앞에다 쏘면 되겠죠. 콘텐츠 산업의 미래는 결과적으로 그런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이론적인 배경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특정 생애 주기를 보낸 연령층의 변화를 추적하고 조사하는 관심이 필요하다. 첫째, 오디언스 인사이트, 소비자 시장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야 되는 이유가 이걸 겁니다. 이거 없으면 누군지 모르고 그냥 자기 기분에 젖어서 콘텐츠 만들어. 이게 독일 사례인데 2015년에 독일이 이렇게 될 거다라고 이제 독일의 연구자들이 예측을 한 거예요. 우리나라에 인용된 논문은 2010년인데 TV, 인터넷, 휴대 능동적으로 이용하는 집단, 뭐 그 다음에 TV 의존도가 높은 집단 등속 이렇게 6개 나눠놨는데 이거 뭐 정확하게 뭐 외우라는 뜻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구분하는 소비자 시장은 이것보다 훨씬 다양한 방면으로 더 나눌 수 있을 겁니다. 더 나눌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미디어를 활용하는 방향에서 이런 단계에다가 넣어서 브랜드 네이밍처럼 이름을 붙여보면 어떻게 될까? 내 친구들의 미디어 패턴, 소비 이용 패턴을 규정해보면 어떻게 될까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결과적으로 시장 환경에 관련되어 있는 최초의 기획 보고서를 쓰는 여러분이 해야 될 시장상의 판단 몫입니다. 어떻게 변하는지. 내 친구한테 들은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데이터를 통해서. 앞서 몇 가지의 스마트 콘텐츠의 사례를 설명했는데, 자, 이게 좀 더 본격적인 사업 자본으로 들어가서, 그죠? 플랫폼 경쟁 주동 사업을 하는 이 세계적인 사업자들. 아마존, 구글, 페이스북, 애플. 이 사람들이 한 5년 내에 다툴 수 있는 사업이 크게 뭐겠느냐라고 몇 가지의 사례 보고서를 가지고 조사를 해보니까, 첫째, 브라우저 주도 사업. 그 다음에 모바일화, 이건 너무 뭐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클라우드 사업, 그죠? 그 다음에 광고, 결제, 위치 정보, 커뮤니케이션, 텔레비전. 최근 아마존 텔레비전 사업하지 않습니까? 넷플릭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뭐 KBS, MBC, SBS가 워낙 대세를 잡고 있으니까 다른 사업들이 지금 약간 죽어 있는데 결과적으로 OTT 사업으로 갈 겁니다. 시청자들이 몰아보기 좋아하고요. 그죠? 자기 편한 시간에 자기 마음대로 편성해서 보기 좋아하고 그것 때문에 뭐 한 달에 한 3,000원 지급하는 얼마든지 하겠다는 의향이 있는 거니까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래서 클라우드 사업 삼성도 이거 하고 싶어 해요. 어떤 거 하고 싶어 하겠습니까? 스마트폰으로 삼성 걸로 찍어서 여러분도 아마 하루에 사진 한 개 클라우드 20기가인가 아마 2테라 하죠. 그죠? 그거 왜 하겠습니까? 편해서 많이 쓰시더라고요. 제공하고 그러지 않으리라고 양식을 믿긴 하지만 각종 데이터 자동으로 걔들 다 받아보는 겁니다. 자동으로 다 분석하고. 빅데이터 기법이 있으면 특정의 알고리즘만 생성해 놓는 거죠. 미국에서 요즘 로봇 저널리즘 여러분 이야기 들어봐요. 로봇 저널리즘. 한 달 전에 미국에서 로스앤젤레스에서 지진이 일어났죠. 진도 6도짜리. 지진이 발생한 6분 만에 LA 타임즈의 첫 속보가 나왔습니다. 기자가 그거 봐도 6분 만에 못 쓰죠. LA 타임즈가 LA 지진 전환국하고 협약을 컴퓨터 알고리즘을 짰습니다. 이런저런 상황에 발생하면 그 데이터를 LA 타임즈의 숙직실로, 당직실로 보냅니다. 기본 상황,
진앙지가 얼마고 진도가 얼마고 몇 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고 사례를 다 로봇처럼 컴퓨터가 자동으로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쫙 하면 그 조건에 합당하면 자동으로 기사가 송고가 되어 와요. 그럼 당직자는 보고 있다가 주의 반응, 피해 상황 정도만 소방방재국 정도의 취재를 해서 기사를 추가하면 속보는 얼마든지 내는 겁니다. 가치 판단은 그 다음에 또 다른 편집자가 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이게 뭐 환태평양 지진대의 움직임이 활발해서 결과적으로 쫙 보니까 한 10년 후에는 이것보다 큰 사건 나겠다라고 판단하거나 그 다음에 미국 당국의 지진 보호에 관련된 지진 재난에 대비한 미국 당국의 재난 보호 시스템이 어떻게 되는지는 그 다음 가치 판단으로 제공하지만 사실관계는 로봇 저널 6분 안에 제공되는 겁니다. 그게 로봇 저널리즘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관계들을 포함해서 그죠. 아까 말씀드린 클라우드나 모바일이나 등 속에 향후에 이 4개 사업자가 주도할 영역이 이 부분 안에 포함되어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마트 컨텐츠는 이 부분을 소비자가 가장 이용하기 편한 단계로 상품화하는 단계로 발전할 거다. 너무 일찍 나와도 망합니다. 전체적인 변화는 저렇게 될 줄 아는데 어떻게 시장 상황을 잘 컨트롤 하느냐도 사실은 우리처럼 관심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죠. 여기 하단에 있는 것처럼 6degree라고 하는 이 서비스, 그죠? 14년 전에 페이스북보다 먼저 나왔습니다. 근데 그때 이건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겨우 유선 인터넷 정도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들이 삐빅거리고 할 때입니다. 누구나 길 가다가 보고서 아 하고 페이스북에 올리는 이런 단계가 아니었습니다. 시장에 호응이 없어서 사라지게 됐죠. 패츠닷컴이라고 하는 이것도 그죠. 소셜 커머스의 원조였는데 이 역시도 이용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너무 빨리 나가도 망한다. 시간을 고려한 전략이 필요하다. 아까 미리 말씀드렸지만 항공 요격하는 것처럼 한 1년 다음에 1년 반 다음에 어떤 서비스가 시장에 필요할 건지를 예측하는 일도 컨텐츠나 비즈니스를 하려고 하는 사람한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옛날에 이게 죄송한 표현이지만 장님이 문고리 잡고서 또는 코끼리 다리 흔드는 잡는 이 정도뿐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떡합니까? 여러분한테는 조금 예로서는 적절치 않을지 모르나 한국의 행정법을 공부하는 행정학회라는 데가 있습니다. 이게 행정학회라는 데서는 한 3년 전부터 서베이, 설문조사를 통해서 만드는 연구 논문을 이제 취급을 안 해줍니다. 왜? 수없이 많은 데이터가 공공 데이터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다문화 가정의 이혼 사유에 관한 연구. 그러면 어떻게, 옛날에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설문지를 만들어서 다문화 가정 중에서 이혼한 사유가 있는 집에 찾아가서 물어가지고 조사를 해서 논문을 써야 되겠죠. 아, 뭐 문화관계더라, 음식 관계더라, 이렇듯. 요즘 최근에는 그냥 예를 들어서 가정법원에 이 사례들이 있고 이 사례들이 데이터베이스로 정리가 백서로 제공이 되어 있으니까 그걸 사례만 연구를 하면 되죠. 조작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사례가 되어 있는 거죠. 이를 결국 산업으로 연결하는 단계들도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라기보다는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를 고민하는 사례죠. 두서없이 이제 지금까지 달려왔고, 이 마지막 말을 좀 이제 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여러분한테 앞으로 이 클래스를 졸업하고 또 이와 관련되어 있는 분위기를 내 미래 계획으로 좀 접속시키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으리라고 지레짐작하고 믿고 몇 가지의 제안을 드립니다. 휴머니스트는 거죠. 이 세상에 뭔가 바람직한가? 이거 맨날 고민하는 사람입니다. 휴머니스트는 거죠. 테크놀리스트는 뭐가 기술적으로 가능하지? 이거 맨날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캐피탈리스트는 이익이 되는 게 뭐야? 근데 여러분이 앞으로 이 클래스를 듣는 목적이 그 일이라고 제가 믿고서 제안을 드리면 여러분과 같은 사람들은 앞으로 뭐가 돼야 되냐면 하이브리드 띵킹한 사람이 돼야 된다. 휴머니스트, 그 다음에 테크놀로지스트, 그 다음에 캐피탈리스트가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사회에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집어내서 제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즉 지식이나 관념의 편견은 아마 우리 같은 기성세대가 아니라 여러분들은 절대 고정되어 있거나 마치 묶여 있는 것처럼 그렇게 지내서는 안 될 겁니다. 수없이 많은 지식, 경험, 수없이 받아들이고 또는 배출하고 교류하고 하는 일들을 해야 될 겁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한테 하이브리드한 사람이 되라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휴머니스트, 인문학이라고는 최근 이야기 많이 합니다만 아마도 가장 쉬운 일은 독서를 많이 하는 일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테크놀로지스트, 제가 요즘 후배들 보니까 기계 다루는 거, 물론 조이고 기름치고 하는 일이 테크놀로지스트가 아니라 기술적으로 응용되어 있는 사회적 기계, 모바일 디바이스 관련된 건, 기성세대가 제한하거나 교육 안 시켜도 여러분 서로 더 잘 알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캐피탈리스트가 되는 거. 돈의 흐름에 관련된 고민을 하는 거. 재무회계적인 전문가가 돼도 좋지만 돈의 흐름이 뭔지, 돈은 어떻게 구하는 건지, 어떻게 하면 이익이 되는지, 그리고 이 이익을 회사의 유봉으로 남기거나 또는 미래 투자를 위해서 어떻게 운영하면 가장 되는지, 이거 해야 되는 겁니다. 제 바보 같은 경험이, 저는 대학 2학년 때 주식을 했어요. 집에 말 안 하고 장학금 받은 걸로 주식했는데, 그때는 밤 11시, 요즘은 주식시장이 너무 크니까 텔레비전에서 소개하는 것도 아침에 잠깐만 하고 말잖아요. 그죠? KBS 밤 11시 뉴스 때만 마치면은 우편마차, 딘디리딘딘딘딘디 이 음악 하면 쫙 주식표가 올라요. 그때는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과목이 채 200종목이 안 될 때입니다. 그럼 보고 있다가 100원이 오르면, 그죠? 제가 주식 가진 게 1000주면 100원에다 1000을 곱합니다. 그 다음에 동네에 있는 고향 후배들을 불러다가 앞에 나가서 부어라 마셔라. 그 돈 다 번 줄 알고 그 다음날 내려가면 까이는 건 어디서 보상합니까? 돈에 관한 개념이 박약했던 거죠. 그죠? 적어도 이익률을 고려하고 그 이익률 맛을 때 한 10% 정도 유보분으로 놔두고 나머지는 가서 치킨에다 맥주를 먹었어야 내가 그나마 캐피탈리즘 자격이 있는데 그때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비근한 예지만 그러는 아이디어나 관심을 갖는 일도 캐피탈리스트가 되는 가장 초보적인 일일 거다라는 사례를 설명을 하는 겁니다. 대학을 마치면 취업, 사회 관심, 주변으로 받는 사회적 어떤 사회적 관계에 대한 관심 이런 것들 때문에 대기업에 취직을 해야 될까, 공무원이 돼야 될까, 고시를 받아 고민 많은데 스티브 잡스, 이제 세상 사람 아니어서 인용하기도 좀 죄송하기도 하지만 이 양반이 했던 두 가지 사례를 저는 꼭 설명합니다. Let's pirate. 세상을 내가 바꾸겠다. 네가 싫어서 내가 안 가. 너 오라 그래도. 이 양반은 그렇게 세상을 산 사람입니다. 일주일에 90시간 일하자. 사람 죽이는 건데 해적이 되자. 그죠? 세상을 내가 바꾸자. 그 다음에 이 양반이 주장했던 게 이 세 가지인 거죠.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통합, 테크놀로지와 컨텐츠의 통합, 기술과 예술의 통합. 아마도 향후 50년의 세계 경제의 핵심적인 가치는 이 세 가지를 누가 먹느냐에 따라가지 않겠느냐. 왜? 부가가치가 큰 배를 만들거나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중공업보다는 훨씬 더 크지 않습니까? 소프트웨어 산업이라고 통칭 지었는데 단순히 소프트웨어 산업이 아니라 이 세 가지의 가치가 다 포함되어 있는 산업. 그 다음 여기다 이제 뭐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이걸 컨텐츠라고 하면 여기에 모바일 미디어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죠? 스티브 잡스가 나는 20대에 이런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네 가지를 설명했다고 하는데 제품에 대한 세일즈맨의 열정을 가져라. 우리식으로 번역하면, 번안해서 말씀드리면 영업사원이 되어봤느냐. 영업사원이 되어봤느냐. 두 번째, 성경책을 땅땅 치면서 침을 튀어가면서 내가 믿는 종교에 관련된 가치를 설명하는 전도사가 되어봤느냐. 세 번째, 한 가지 목표에 매진하겠다는 열성당원이 되어봤느냐. 저는 이거 어디 장표가 공개되니까 설명했는데 실제 원문을 보면 공산당원이 되어봤느냐 그렇게 돼 있다고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가지 목표, 사회를 변혁하겠다. 어떻게 혁명적인 방법으로. 그죠? 가치가 명확했으니까. 그 다음에 사업에 성공하겠다는 자기처럼 찌든 고생을 해봤던 사업가를 지향하는 가난한 청년의 결심이 있어봤느냐. 다르게 말하면 결심하고 행동하고 열이 있고 좌절에 굴복하지 말고 그 다음 네가 사업에서 뭐 해야 되겠는지라는 명확한 가치관을 가져라. 그게 스티브 잡스였습니다.
그다음 스티브 잡스가 예시했던 이런 세상은 앞서 쭉 장표 40장에서 설명했던 세상의 변화를 미디어나 커뮤니케이션 관점에서 보면 그 변화가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다 열어놓고 설명하겠습니다. 4가지 여러분이 하시면 좋지 않겠느냐 제안합니다. 첫째, 최고의 전문성을 갖춘 사람이 돼야 돼요. 적당히 대학 생활을 하고 말고, 뭐 옛날에 저희 학번 때는 막 우골탑, 집에서 소 팔아서 대학을 다니게 했으니까 열심히 공부해야지 했는데, 그나마 저희도 힘들고 어렵다는 생활을 지냈지만 요즘 여러분은 아마 더 어렵다고 기사를 많이 봅니다. 자료를 많이 봅니다. 취업의 문이 좁아졌고 취업의 가치관이 달라졌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고의 전문가가 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뭘 해야 되느냐? 단편적인 지식보다는 포괄적이고 총괄적인 연계적인 지식을 갖추십시오. 저는 그게 가장 쉬운 방법으로 인터넷으로 신문 보지 말고 오프라인에 인쇄되어 있는 신문을 보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부르는 수없이 많은 뉴스 큐레이터들, 지식에 관한 큐레이터들이 지들 신문 잘 팔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노력합니까? 가치관에 안 맞는 신문은 배제하는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죠? 조선일보를 배제하거나 또는 반대로 한겨레를 배제하는 가치관의 구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관한 정보를 종합해준다는, 니들을 내가 세상에 관한 가치관을 큐레이트해주는, 내가 월급 준, 한 달에 15,000원 주는 큐레이터로 임명하겠노라 하면 3만 원을 투자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검색해서 보는 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어 검색해서 보지 마시고 인쇄되어 있는 신문을 편집해서 보시는 훈련을 하시라는 것. 최고의 전문가가 되는 가장 기본적인 손쉬운 일입니다. 실천적으로 해보니까. 그 다음에 그게 바로 여기 연결해서 스스로 학습하는 자기 혁신 능력이 있으라는. 도선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으면 가서 시골 출신들 뻥 차죠. 야, 네가 농림부 장관할까, 술 먹으러 가자. 저희 때는 근데 요즘 후배들은 안 그런다고 그래요. 자기 혁신을 많이 한다고 그러는데, 그런 방식의 자기 혁신하는 능력. 그 다음에 기획력. 매일 여러분의 생각을 한 장짜리 기획서로 쓰는 훈련 한번 해보십시오. 한 장짜리. 아마 우리 교수님 나중 강의 시간에 아마 그런 강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기획서를 쓰는 훈련. 2장짜리 말고 한 장짜리. 보통 계획 쓸 때 필수적 요건이 몇 개가 있죠, 그죠? 그 산업 환경에 관한 분석, 그죠? 그 다음 내가 뭘 할 건지 아는 분석. 그 다음 내 비즈니스 모델이 뭔지 아는 분석. 그 다음에 포함되면 재무적인 충당을 어떻게 할 거냐는 분석. 이 내가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될 겁니다. 이걸 한 페이퍼 안에 쓰는 거. 그 다음에 이걸 그림으로 그리는 훈련. 그건 여러분이 다음에 뭘 하시더라도 도움이 됩니다. 한 장으로 설명할 수 있는 거. 혹시나 교수님 강의 중에 설명드린 모르면 엘리베이터 피치, 그죠? 엘리베이터 타고 가는 동안에 내 투자한테, 내가 만나러 간 사람한테 나 뭐 할 테니까 돈 좀 투자해 설명할 수 있는 능력, 늘 머릿속에 와 있는 거예요. 네, 마지막으로 창의력. 이 수업을 듣는 여러분이 관심 있는 사항이 저는 컨텐츠일 거라고, 모바일 비즈니스라고 생각하고 이제 설명을 드립니다. 시장의 변화가 어떻게 될 건지를 창의적으로 파악하는 일. 이게 가장 훌륭한 일들이고, 이렇게 되어야만 향후에 커뮤니케이션 산업은 이용자의 개별 취향을 종합한 창의력이 성립되어야 그 산업의 경쟁에서 이기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원래 훌륭한 강의는, 그죠? 강의자가 강의를 잘하기보다는 질문이 없는 강의가 원래 훌륭한 강의입니다. 여러분 질문 안 하실 거죠? 혹시나 질문 있으면 한 2가지 질문을 듣고 제가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